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가 발표를 했던 부분은 저희가 뉴로패틱 코니알 페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제 코니아에다가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을 써서 실제 아주 크진 않지만 치료, 이렇게, 페인이 좀 줄어드는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또 아마 유튜브로 지난번 저희가 톡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디스커션 분들을 올렸습니다. 그건 또 데이터가 더 나오고 또 이 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로패틱 코니얼 페인에 대해서 이 모델 디벨롭먼트를 가지고 지난번에 되게 좋은 의견들 많이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온 것을 좀 말씀드리고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디스커션이나 의견을 좀 더 여쭙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이제 뉴로패틱 콜니알 페인에 대해서 요 이제 다이그램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콜니아랑, 이 콜니아에서 이제 널브 엔딩이 있고, 또 이게 어떤 패스로 가는 것이, 지를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애틱 널브 쪽이나 그런 쪽과 뭐 똑같지는 않은데 또 유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또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어, 주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노멀 컨트롤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뭐 서울대에서 partial nerve injury, partial injury 모델, partial crush injury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저희는 이제 pooled nerve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헤이비어럴 테스트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미케니컬 그리고 케미컬로 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오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과연 분석을 해서 속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그런 쪽을 좀 더 깊게 이렇게 봐서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인데 뭐 제가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리밋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하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조금 아이디어나 인풋이나 또는 심지어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제안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파트로 이뮤노플로레센 스테이닝을 또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캐릭터라이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피에조2를 스테이닝을 통해서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미케니컬 쪽 관련해서 그리고 또 페인 쪽 관련해서 TRPV1 요 스테이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정량화하고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홀 티슈, 콜니아랑 그 다음에 연결이 된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이제 저희 퍼실리티에 라이쉿 마이크로스코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 티슈를 저기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티슈를 가지고 벌크 RNA 시퀀싱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니셜리 조금 받았는데, 어, 뭔가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이쪽 분야에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또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experimental 스킴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MT라는 건 mechanical threshold고요. 즉 본프레이 필라먼트로 day -1 베이스라인 하고 surgery day 0, 그 다음에는 1357, 일주일 동안
본 프레이랑 그다음 케미칼이 아이 와이핑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페인, 메케니컬, 케미컬, 페인 어세스먼트를 하고 뭐 데이 8 때는 세크리파이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저희가 백그라운드는 2주까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거는 모델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었고 또 뭐 force pressure, duration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스태블리시가 돼 있는데 서울대에서 이제 더 굉장히 파셜 크러쉬 인저리를 아주 정밀하게 하는 기구들도 만들고 또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추후에는 또 더 리프로듀서블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본 프레이 그리고 아이 블링크 테스트 이거는 이제 비헤이비어럴 테스트고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본 프레이 실험으로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데이 14까지 데이터에서 노멀 컨트롤에 비해서 훨씬 더 트레시홀드가 줄어들었고 이게 상당히 그래도 오랫동안 가고 있다. 이전에 저희가 데이터는 데이 56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뭐 원래 노말에과는 전혀 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남아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크로닉 페인을 유발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향을 보면 조금 돌아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노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약 56일이면 약 2달 가까이 한 7주 이상 이렇게 서스테인 되고요. 여기 이제 미케니컬 센서티비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케미컬 센서티비티인데 이것은 투몰 소금을 가지고 줬을 때 이제 아이 와이핑 리스판스입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이거는 눈이 아프면 더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멀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데이 14까지 상당히 일관되게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게 이렇게 아이 와이핑에서 케미컬 센시티비티가 이렇게 증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포텐셜 메커니즘에 대해서 참고로 여기 있는 그림은 저희 데이터는 아닙니다. 네, 저희도 저희 컨포컬 가지고 찍고 있는데 아직 조금 완벽하지 않아서 아마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소위 이제 이 베타3 튜블린은 널브를 코르니아에서 널브를 보여주고 거기서 피에조2 expression, 그다음 TRPV1 expression 보면 뭐 이게 뭐 항상 오버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이 여기서 피에조2가 이 노시셉티브 마커로 해가지고 저희가 미케노 센세이션에 연결돼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증가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근데 문제는 아마 뉴런 자체도 널브 자체도 이 모델에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량화하고 이런 데 약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TRPV1 채널도 저희가 지금 스테이닝을 하고 결과를 사실 정량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TRPV1 채널 그래서 이것도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희 데이터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런에서 TRPV1이 또 익스프레션이 콜니얼 널브에 된다. 그리고 저희도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한 데이터를 아마 다음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향이 과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거밖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뭐 저기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게 저희 데이터입니다. 이게 노멀 컨트롤 그리고 풀드 널브 모델에 있어서 piezo2 스테이닝과 TRPV1 스테이닝. 근데 이제 뭐 좀 저기 뭐지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랑 푸른색이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일단은 보여야지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 지금까지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요 튜블린 스테이닝에서 이게 코르니얼 널브 자체가 사실 코르니아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게 유니폼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퀀티파이하고 비교하는지는
사실 뭐 이런 유사한 그 논문들을 보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논문이기는 한데요. 이게 저희 데이터는 아닌데 그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 연결이 돼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위 업스트림인지 다운스트림이 해당될 텐데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서 코니아에 연결된 V1 이 V1에 관련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을 저희가 이제 뜯어다가 이게 뭐지? 트랜스페런하게 만들어서 입실레터럴 폴드 널브의 입시랑 컨트롤 레터럴 티슈를 가지고 지금 뭐 1차적으로 뭐 이렇게 이미징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이게 모양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당장 이게 퀀티파이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로 진행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난번도 잠시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이제 그 소위 어, RNA 시퀀싱에서 differentially expressed 지인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이고 이게 또 저희한테는 고가여가지고 normal control의 contra ipsilateral, pooled nerve의 contralateral, ipsilateral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RNA 시퀀싱을 했고요. 지난번에 요 왼쪽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differentially expressed 진들이 그 하나씩 다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캔디데이트이 뭐냐를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이름들을 좀 붙여놨는데요. 김대윤 교수님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데, 왼쪽 것을 보시면 요 빨간색이 컨트롤, 오른쪽 것이 저희 그 풀드 넓브 모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이제 탑 20 upregulated 지인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왼쪽 컨트롤들은 입시 컨트롤하고 오른쪽에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 그 풀드 넓브의 입실 레터럴이고 반대쪽이 컨트롤 레터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지인들을 하나하나 아이덴티파이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보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김도윤 박사님 여기 또 가까이 아시는 유승준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한테도 저희가 보내드린 바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머슬 관계된 진들이 엄청 많이 떴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그 실제 이 콜니아를 뗐을 때 이 티슈를 보니까 정말 검은 점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 검은 점이 뭐냐면, 바로 이걸 뗄 때 이게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가 포함된 그 아이리스에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머슬 관계된 거는 사실상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과는 뭐 아무리 많이 뜨더라도 이게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막 머슬 관계된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요거는 머슬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몰레큘러 셀룰러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뭐 지금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지인들 중에 과연 저희 풀드 넓브 모델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인들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저희가 아이덴티파이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어, 잠시만요. 아, 아, 제가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 잠깐만요. 음, 자, 네. 스크린 쉐어를 다시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네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논의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 코니아의, 지금 튜블린 스테이닝해서 널브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널브들이 존재하고, 뭐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어, 이게 이제 그 풀드 널브에서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트럭처럴리 또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분석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실제 오늘 조금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요 진 익스프레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 익스프레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요 그 S100A gen이라는 것이 그리고 S109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눈에 띄게 떠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S108 그리고 109이 있는데 거의 그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고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제 기억에 아마 100배 이상 익스프레션이 높아진 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게 어떤 연결이 될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간단한 설치로는 이게 인플로메이션이랑 관계되고, 그리고 뭐, 뉴로패틱 페인이랑 이게 연결이 되냐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게 인플로메이션, 뭐, 이게 롤이 뭔지를 봤을 때, inflammatory response by stimulating leukocyte recruitment. inducing cytokine secretion.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알려져 있어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더 진행을 해야 될지, 이거에 딱 스페시픽한 그런 인히비터나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락다운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떤 치료나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정도 러프한 생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의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상 여기 발표는 마치겠고요. 어, 좀 질문이나 좀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김상정 교수님이요. 아, 네. 네네네. 거의 대학로에서 지금 무슨 집회를 해갖고 아주 소란스러운데 혹시 마이크로 안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전혀 잘 안 들립니다. 들리네요. 네네네. 아, 다행이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몰레큘이 제가 익숙하진 않지만 네. 일단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거를 좀 결국은 증명하려면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뭐 올렸을 때 더 아픈 건지 아니면 이거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은 통증이 경감되는지 뭐 이런 키 익스페리먼트를 음. 어, 하는 게 뭐 순서일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캔디데이트가 보통 하나만 뜨지는 않는데 이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 올라간 게 여러 개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SAA3 그리고 S100A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 upregulated 진 중에 또 연결이 될 만하다라는 걸 보긴 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사실 뭐 하나 음, 딱 집어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할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보긴 한 건데 말씀대로 한 뭐 여기 20개 이걸 쫙 다 훑어가지고 이걸 이제 네로우 다운해서 보통 이쪽 필드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한 뭐 두세 개 정도 네로우 다운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게 그 다음엔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RNA를 본 건가요? 이 데이터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이 단백질이 어디서 얼마큼 떴는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좀 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레티나에 뭐 이미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해갖고 그게 그 뭐 레티나에 있는
정말 너브에서 이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레티날 그 스트럭처 자체 어디선가 올라간 건지 뭐 이런 음. 그리고 뭐 밸리데이션도 필요하겠고요, 그죠? RNA니까 단백질이 정말 변했는지 네, 참고로 저희가 아니면은 레티나 음, 티슈는 아니고 콜니아 티슈를 갖고 아, 하긴 참 합니다. 코니아에 예, 네, 코니아에 네, 네, 예, 네. 네. 근데 워낙 이게 티슈 양이 적어가지고 뭐지, 웨스턴 블라시나 뭐 그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좀, 이미노 히스토케미스트리죠. 이미노 아, 히스토케미스트리. 네네네네. 예, 예, 예. 근데 이런 지인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특별히 엔티바디나 이런 것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비헤이비어는 어떻게 아까 처음에 그 force라는 거를 하고 그 레티나면 아니 저 코니아면은 이게 뭐 아이블링크를 보는 건가요? 어떻게 실험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실험하실 때? 아, 네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음. 비헤이거는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본 프레이 필라멘트가 이 발바닥에만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약한 거는 각막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각막에 댔을 때 제일 약한 거는 실제 이게 닿았는지도 모르거든요. 제 눈에도 제가 아, 그냥 해봤는데 그거를 이 가장 약한 거부터 해서 5초 사이에 눈을 깜빡이면 이게 리스판스 있는 거고 안 깜빡이면 없는 건데 그렇게 실험하고요. 그다음 케미칼은 뭐 어, 말 그대로 소금물 떨어뜨려서 눈을 몇 번 훔치느냐 30초 동안 그렇게 실험을 합니다. 아, 저는 폼 프레이는 무조건 그 코니아 리플렉스를 일으킬 줄 알았더니 그 닿았는지도 모르는 정도에 가는 게 있나 봐요. 그 폼 네, 프레이가. 저도 이게 좀 상식 제 생각에 안 맞아서 제 눈에다가 해봤거든요. 진짜 못 느끼더라고요. 보프레이가 이제 어, 굽어져도 눈이 이제 반응을 네, 안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실크 같은 네, 네. 거고요. 아하. 네, 네. 그게 잘 상상이 안 돼서 여쭤봤어요. 사실 포스라는 게. 아, 그렇죠. 예. 예. 네, 어, 그래서 그때 지난달에 미팅할 때 네, 가능하면은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네, 네, 무비로 좀 어, 넣는 게 낫다라고 이제 뭐 우석배 교수님 포함해서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음, 제가 다시 하자고 했는데, 원래 저기 찍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좀 약간 뭐, 논문에 포함시킬 정도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번까지는 꼭 좀,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100AA 뭐 9 이것들은 네, 아까 뭐 김선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셀에서 발현을 하고 네네, 또 분비를 하는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톨라이크 리셉터 4랑 네, 그다음에 ROS 음, 네, 쪽으로 이제 뭐 일부 뭐 염증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음, 그 뉴로패시페인 쪽에서도 어, 이 톨라이크 리셉터 4랑 예전에 저 누구냐 이성준 교수님 랩에서 많이 했던 것 같고 톨라이크 리셉터 4 그다음에 ROS는 또 예, 여러 통증 랩에서 뉴로패티 페인 관련해서 이제 많이 해왔고 네, 네네네. 그럼 뭐 예, 잘 연결을 해보시죠.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성준 교수님도 또 저기 또 이런 쪽 잘 하시니까 뭐 도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다 보면 이면 연결이 돼서 사실 서울대 오석배 교수님도 이뮤널로지 쪽으로 그랩에서 원래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김도윤 박사님이나 뭐 질문이나 좀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네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 들리나요? 방의 스페셜티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 스토리가 선생님 그 연구실하고 이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너럴한 페인 스터디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어떻게 그 네네. 저희 반, 잠깐만. 저한테 네. 주신 질문이시죠?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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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아무래도 이미징 쪽을 더 관심이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 이제 이 콜니알 널브가 어 이것도 이 뉴런들이 예를 들어 G캠프나 그렇게 해서 칼슘 이미징을 할 수가 이론적으로 있거든요. 인비보 콜니얼 널 칼슘 이미징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그 안구를 떼내 가지고 엑스비보에서 아, 엑스비보에서 실제 스티뮬레이션을 주면 콜니얼 널브 아, 칼슘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거의 번갯불 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뉴로패틱 페인 상태와 아니면 노말 상태 또는 컨트롤 내추럴에서 실제 펑셔널리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사실 콜니아야말로 저희 옵틱 하는 입장에서는 인체에 거의 유일하게 투명하게 널브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올간이니까 사실 저희가 꿈꾸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널브의 스트럭처럴 이미징도 가능하고 그다음 펑셔널 이미징을 인비보에서 이 페인 상태에서 보고 또 트리트먼트가 있을 때 그런 펑셔널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무슨 메커니즘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펑셔널한 스터디로 어떤 에세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얕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니아의 엑스비버 이미징을 하시려고 이 계획 갖고 계신 거죠. 네네네네. 네, 사실 네, 네. 인비보 이미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비버까지. 네, 네, 그게 사실 조금 더 멀리 본 거고요. 이 네. 아이 인비보 이미징 하는 게 사실 마우스에서 가능하거든요. 음, 네. 네. 하지만 이제 바이올로지스트들이 그거에서 뭐 하려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질문하시면 이제 저희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든지 리프로듀스블하고 이게 정말 파인 컨트롤이 돼서 정말 차이나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될 테니까요. 네. 하여튼 저의 시각에 저희 중추를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말초에서 벌어진 뉴로패시한 인설트에 의한 변화는 어느 시점에서 스테빌라이즈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중추가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초의 타임 코스를 정확하게 리포트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언이 그것까지도 아직 중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네, 연결된 부분이니까. 근데 거기는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엑스비보로 저희가 살펴보면, 그게 말초의 말단과 그리고 중추에 연결되는 갱글리언에서, 그러니까 DRG 같은 어떤 그런 예, 느낌으로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변화까지 찾을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뭔가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말이 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고 거기 그 DRG에 있는 소마의 그 페리페럴 터미널이 이제 그 코니알 러브의 터미널이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네네. 그건 이제 저쪽 그 소마의 시그널링하고 이 터미널에 있는 어떤 그 뉴로패스 체인지가 이제 얼마나 같이 갈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음, 네네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네. 혹시 김도현 박사님 코멘트나 어, 의견이 네. 어,
사실 한번 데이터를 이거를 뜯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네, 기본적으로 바이오인포메틱스에서 사실은 이제 음 지금 폴드 체인지 vs p 밸류를 이제 볼케이노 플롯을 그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엔수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래가지고 이제 볼케이노 플롯을 그렸을 때 네.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의 이벤트가 있다면 그 이벤트와 상관 있는 진들의 집단이 클러스터링 돼가지고 같이 나와야지 이제 그 진 온톨로지를 조금 음, 믿음직스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약간 그 엔수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벌크식 상황에서는 이게 아직은 약간 피밸류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음, 다른 그래도 이제 이걸 놓고 보자면 어 지금 거의 다 이제 프로 인플라메토리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SAA3도 예를 들면 이제 아드레날직 시그널링 관련된 어떤 인플라메토릭 몰레큘로서 작용할 수 있고 S백 A 같은 경우는 B는 거의 이제 그 슈만셀이나 그런 데서 많이 나오지만 A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사이트나 아니면 뭐 랑게란스셀 같이 피부를 구성하는 그런 집단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프로 인플라메토릭 시그널들이 다소 섞여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사실 널브 크러쉬를 주고 그 다음에 말단에서 뭔가 이벤트를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널브 자체에 가해진 어떤 물리적인 데미지로 인한 인플라메이션이 아니라 널브 자체가 그 중간 단계 중간에서 이제 손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 페리페럴 예를 들면 그 중간에 뭐 CCI 같은 거 하면 피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랑 조금 동일한 맥락의 이뮨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쪽에 네, 디저레이션 돼서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면 이제 코넬 쪽에는 이제 뭐 이뮨셀이라던가 파고사이틱한 그런 애들이 몰려들겠죠. 그런 애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거기서 아마 2차적인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 인플라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그 페인이 조금 퍼시스턴트하게 유지되고 그렇게 유지되면서 이제 약간 크로니피케이션 되게 좀 롱라스팅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면에서 그 김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가장 당면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 페리페랄 그러니까 코니아에서 일어나는 인플라메이션이 과연 비헤이버랑 따라가면서 프리시스턴트한가를 먼저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요 인플라메토릭한 피처가 네. 가장 크로닉한 스테이트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너브가 센스타이즈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네. 이제 과연 그렇다면 코니알 부위에 이너베이트하고 있는 너브는 아까 트리제미널 강글리온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제 그에 대한 서파퓰레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얘네가 노시셉티브한 걸 원래 담당하고 있는 애들인가? 아니면 그냥 터치나 메카노 센시티브한 애들인가? 혹은 프로프리오셉티브한 애들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크로닉 페인 모델들에서 그런 프로프리오셉티브한 nerve 엔딩들이 센시타이즈가 돼가지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음, 이게 좀 뒤섞여서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디파인을 조금 명확하게 그 스테이닝이나 아니면 레트로그레이드 트레이싱 같은 걸로 하고 이 앞에서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너베이팅 하는 애들한테서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기보다 설명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추후에 또, 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기 또 이거 뭐지? 저만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혹시 코멘트 하시고 싶은 게 더 없다면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윤 박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네, 잠깐 잘, 탭을, 잘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난제에서 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CRPS 환자 대상으로 오믹스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CRPS 페이션트랑 그다음에 애니멀 모델에서 이거를 이제 싱글셀 시퀀싱이나 아니면 스페셜 시퀀싱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애니멀 모델은 아니고 CRPS 페이션트에서 이제 직접 환자 샘플을 좀 어, 채취해가지고 그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CRPS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가장 심한 난치성 통증 질환이고 그다음에 근본 기전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외상 후에 그 재밌는 것은 이제 외상 후에 어떤 이벤트 이후에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인저리 이후에 이런 크로닉하고 프리세스턴스한 페인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래서 포인트, 이제 레이저 포인트 좀 켜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네, 보이나요? 아,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어떻게 실험을 할 건지 모사해 놓은 거고 조금 더 CRPS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CRPS는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신드롬이라고 사실 불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이제 심텀이 나타납니다. 이제 보통 그 통증을 기본적으로 동반하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하고 그 다음에 붓는다던가 아니면 색깔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땀 같은 게 더 많이 난다던가 하는 슈도모터 심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약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본로스 같은 게 난다던가 하는 이제 그 모터나 아니면 디스토닉 그 심텀도 같이 이제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심텀들이 다 포함된 분들이 CRPS로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뉴로패식 인저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없으면 타입 1, 있으면 타입 2로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CRPS 자체에서 아직 그 신드롬이기 때문에 원인 자체는 잘 밝혀져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환부가 페인풀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어떠한 정보나 아니면 큐를 얻어가지고 무엇을 진행한 실험도 꽤 적은 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 바이오마커 정도를 이제 블러드에서 찾아보는 스터디들이 많이 진행돼 있고 다이렉트하게 nerve가 이너베이트되고 페인이 있는 장소인 피부에서 이 스터디 자체를 해본 그룹은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런 CRPS에서 디스팅트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 입시 컨트라에 대한 이벤트에서 아마도 그 피부 내에서 어, 스페시픽한 이뮨 프로세스나 아니면 이런 페인 혹은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팩터가 피부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서 CRPS 페이션트에서 그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진행을 지금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싱글셀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을 한다던가 디컨볼루션을 한다던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이러한 CRPS 페이션트에서 나타나는 트랜스크립토만 피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RPS 환자군을 모집했는데 이제 5래 그러니까 5분한테서 이제 CRPS 생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침대가 입시 쪽이고 그 반대쪽에 최대한 비슷한 피부 조직을 따내 가지고 바이옵시를 했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가 리크루트한 페이션트들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타입 1 3분, 타입 2 3분, 2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모두 페인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에디마나 아니면은 템퍼러처 혹은 이제 스웨트 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소트로픽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심텀들이 조금 그래도 분산되게 골고루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환자분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색깔이라던가 붓기 같은 게 다른 걸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모그래피를 찍은 건데 설모그래피는 이제 입시랑 컨트라의 체온이 어떻게 다른지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CRPS의 중요한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 조금 디스팅트하게 입시 쪽에서 그러니까 체온이 좀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5분의 환자를 먼저 모집을 해 봤습니다. 예, 저희 실험실 미정기 선생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환자분들 그 양측, 그러니까 병인 환측과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미러 사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한 3mm에서 4mm 정도 그 펀치 바이옵시를 진행을 해줬고요. 그래서 요 바이옵시를 가지고 그 섹션을 해가지고 지금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중에서 어떤 걸 했냐 하면 비줌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고, 비줌은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싱글셀 시퀀싱, 방금 이제 어, 그 지스 쪽에서 보여준 게 벌크 시퀀싱이고, 그건 이제 하나의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말하면 이렇게 조직이 하나 있으면 그 전체를 갈아가지고 거기서 트랜스크립톰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싱글셀은 각각의 디소시에이션을 해가지고 각각의 세포 단위에서 싱글셀 레벨로 트랜스크립톰을 읽어 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싱글셀 시퀀싱의 장점은 요 각각의 그 셀룰러 컴포넌트,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가운데서 조금 호모지니어스한 트랜스크립토믹을 가진 애들을 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모을 수 있고, 그러한 동일한 세포 집단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레졸루션 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아나토믹한 리전에 스페시픽한 이제 셀 타입 많이 분포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생물의 조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나토미컬한 피처에서 트랜스크립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입니다. 이제 예시로 이렇게 뇌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르티컬 에리아랑 히포캠펄 에리아랑 셀 타입과 그 다음에 젠 아이디, 그러니까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 진 레벨에서 어떤 익스프레션 레벨이 디스팅트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비줌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레졸루션 있게 환자의 피부 내에서 아나토미컬한 피처와 함께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져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앞에 보셨던 5분의 환자 스킨을 각각 다 섹션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팟별로 약간 레졸루션이 떨어지긴 하지만 스팟별로 한 1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가게 해서 아나토미컬한 디스트리뷰션을 트랜스크립톰이랑 같이 볼 수 있게끔 비준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퀀티파이 어, 퀄리티 체크였는데요. 보시면 이건 이제 일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सब셀룰러 타입들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페이션트 군들 입시 컨트롤을 다 해봤을 때 요 레인지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요 그림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림이죠. 요 그림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이게 컨디션이고, 이게 그냥 입시 컨트라 뭐 페이션트별로 크게 저희가 모은 피부 조직에서 각각의 이제 이각 에피세리얼, 더멀 레이어 뭐 이런 거를 이루는 아나토미컬한 컴포지션에 대한 셀 타입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아서 트랩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QC입니다. 그래서 요 QC를 진행을 했고, 이제 실제적인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에피더미스 레이어, 덜미스 레이어, 그다음에 뭐 하이퍼더미스 레이어, 머슬 레이어까지는 이제 너무 침습적이어가지고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각각 어, 볼케이노 플랫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요 에피더미스에서는 어, 뭐 업레귤레이트드, 다운레귤레이트드 된 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걸 발견했고요. 사실 이제 기존 논문들에 의하면 이제 CRPS 페이션트에서 나타나는 이제 어떤 피처들은 에피더미스 레이어에 주로 이제 마스트셀이나 아니면은 에피더미스 레이어가 사실은 그 INF가 존재하는 너브 엔딩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았으나, 여기서는 저희는 큰 진 트랜스크립토믹스의 변화를 찾지는 못했고요. 대신 이제 덜미스 에리아에서 조금 그래도 더 다이나믹하게 진 인리치먼트 디퍼런스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하면 이제 적어도 저희가 한 샘플 내에서는 이러한 그 페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진 인리치먼트가 에피더미스보다는 덜미스 에리아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존이랑은 조금 다른 보고긴 하지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옆에 보신 거는 조금 디스팅트하게 나타난 진들을 이제 위에 거는 에피더미스 에리아, 즉 그 피부 위쪽 부분에서 케라티노사이트 레이어까지 포함한 부분에서 지금 쭉 설베이를 한 거고, 위쪽이 입시고 아래쪽이 컨트라인데 막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서 요거는 이제 PTGDS라고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신세이스
엔자임인데 이게 입시 쪽에서 덜미스 에리아에서 되게 더 디스팅트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쪽에서 좀 이런 진이루밀치먼트가 많이 나타난다까지를 먼저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몰레큘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어, 각각의 몰레큘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결정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이 갔던 거는 미드카인 같은 거고 미드카인 PTGDS 그다음에 RGS5 같은 팩터들이 조금 관심이 되게 많이 가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미드카인은 어, 뉴트라이트 크로스 프로모팅 팩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익스프레션을 해가지고 너브 엔딩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마토릭한 프로세스에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보면 미드카인 자체가 이제 프로인플라메토릭하게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그래도 이제 어떤 페인의 소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를 생각하게 됐고 PTGDS는 이제 프로스글란딘 자체가 되게 유명한 애지만 이 신세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프로스타글란딘이 여기서 발현된다는 얘기는 아직 못하겠고 대신 이제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을 신세이스하는 애 자체가 약간 ROS 비슷한 시그널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 자체로 어떤 그 덜마 레이어에서 바이올로지컬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이제 하이폭식 이벤트 디펜던트한 어떤 페인 패스웨이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RGS5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것도 역시 약간 하이폭식 레귤레이티드 프로틴인데 얘네가 주로 하는 일들은 지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시그널링을 어느 정도 블락킹 해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이폭식한 혹은 이제 뉴로트로픽한 그런 이벤트들이랑 지금 어, 덜마스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스에 얘네들이 연계가 돼 있구나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을 해 놓은 상태고 아,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셀 타입별로 그 아이디를 해가지고 아나토미컬 디스트리뷰션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 스페시픽한 셀 타입 중에서 멜라노사이트 슈만셀 릴레이티드 된 마커를 가지고 있는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그 멜라나랑 그다음에 CDH10도 정도의 마커를 가진 애들이 그 CRPS 환자의 입 쪽에서 더 많이 증가돼 있는 모습을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혹은 이제 멜라노사이트 지금 어떤 셀 타입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커 자체를 가진 셀 타입이 증가했다는 거는 여기서 어떤 어, 페인의 소스가 될지도 모르는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얘네들이 아마도 거기에 연계가 돼 있을 것이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마커들에 대해서 설베이를 돌린 거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이 셀 타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무리가 있고 이걸 이제 히스톨로지컬한 데이터로 조금 보충해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가를 검증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살펴본 게 이제 innate 이뮨 리스폰스들 왜냐하면 저희가 젠 온톨로지를 돌렸을 때 innate 이뮨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피처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일로이트, 뭐 랑게란스, 림포이드 마커들을 같이 걸어가지고 얘네들의 입시 컨트라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마크로파지 모노사이트가 꽤 이제 입시 쪽에서 많이 증가되어 있고 위쪽 패널인데 그다음에 이제 컨트라사이드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증가가 안 된 것을 관찰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 말고 그 어댑티브 이뮤니티 쪽도 한번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피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환들은 그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건선이나 이제 아토픽 디지즈 같은 애들은 이런 어댑티브 이뮤니티 베이스의 어떤 안티젠 프레젠팅 때문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얘네들의 파퓰레이션도 한번 살펴봤는데 얘네들의 파퓰레이션은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CRPS에서는 그 아답티브 이뮤니티가 아니라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들이 그래도 프리세스턴스하게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까지 추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요런 아까 앞에서 보셨던 PTGDS나 아니면 미티카인 같은 게 이제 인플라메토릭 미디에이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런 아까 앞에서 봤던 몇몇 가지 특이점으로 보여질 수 있을 만한 진을 발현하는 애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가져온 거는 PTGDS나 아니면 미드카인 같은 여기서는 PTGDS만 가져왔지만 애들이 어디서 많이 발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 그 결과 파이브로블라스트나 그 피부를 구성하는 조직들 중에서는 셀 중에서는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뮨셀 같은 걸 조직할 수 있는 거는 마스트셀이나 T셀인데 아까 앞에서 이제 아답티브 이뮤니티에 관한 그 시그니처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마스트셀이거나 아니면 파이브로블라스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PTGDS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자체가 페인 시그널에서 워낙 유명한 애이기 때문에 사실 PGE2가 가장 유명하고 얘는 이제 다이렉트하게 그 DRG 너브 엔딩을 익사이트 시켜가지고 그 페인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찾은 그 마커 그러니까 PTGDS는 이제 PGD2 쪽으로 그 아라키도닉 엑시드를 분해를 시켜주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분해됐을 때 뭐 사이클릭 AMP나 아니면 칼슘 인플럭스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DRG 자체에서는 그냥 조금 그 다이렉트하게는 아니고 인다이렉트하게 센스타이즈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을 늘려주는 몰레큘 정도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마도 그러면 이런 걸 발현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건 마스트셀이건 그런 파퓰레이션이 존재한다면 그 파퓰레이션 주변에 있는 이제 INF나 아니면 널프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계속 센스타이즈 되면서 그 얘네들이 또 역시 일으키는 그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의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약간 인플라메토릭한 페인이랑 그다음에 누럴제식한 페인이 이제 동시에 어, 느껴지는 게 CRPS에서 나타나는 페인 타입이 아닌가라고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이제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환자에서 실제로 그 스킨의 어떤 스페시픽한 셀룰러 타입이 이뮤놀로지컬한 그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오버액티브된 이뮤놀로지컬한 리스폰스를 가지게 되면 얘네가 이제 그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를 이행될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이 된다라는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게 지금 보시는 얘네들이 싱글셀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그 콜 6A5랑 그다음에 콜 18A1이라고 불리는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CCR2나 아니면 CCR19 같은 이제 이뮤놀로지컬한 프로세스를 일으킬 수 있는 케모카인을 익스프레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스페시픽한 파퓰레이션이 이뮨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덴드리틱 셀이나 아니면 T셀 같이 여러 가지 그 인플라메토릭한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뮨 셀이랑 인터랙션 해가지고 아토픽 더마타이티스가 결국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실 CRPS에서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셀룰러한 스페시픽한 셀 타입의 증가와 함께 어, 이런 PTGDS나 아니면 미디카인 같이 얘네들이 그런 뉴랄트로픽하거나 아니면 인플라메토릭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몰레큘을 분비하기 때문에 아마도 걔네가 이런 전체 붓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팩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지금 하고 그 하이퍼시스를 풀기 위해서 지금 히스톨로지나 아니면 인시추 같은 조금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밝힌 거는 CRPS 환자군에서 이제 비중을 진행했을 때 덜미스 레어랑 에피더미스 레어가 아닌 기존에 알려진 그 레퍼런스와는 달리 에피더미스 레어가 아닌 덜미스 레어에 되게 많은 트랜스크립톰틱한 인리치먼트가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스페시픽한 셀 타입이 증가했다라는 것과 이제 그러한 셀 타입이 어쩌면 이제 PTGDS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뮨과 관련된 몰레큘들이 익스프레션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페인의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너브 센시타이제이션에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한 그 환자분에서 진행한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번에 이제 통증과 면역 시스템 간 상호작용 규명해서 이제 위아를 그 디스 측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김상성 교수님께서 미아 플레이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DRG를 컬처해가지고 시팅을 해봤는데, 지금 붙는 거는 좀 잘 붙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업라이트 현미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부 현미경 정도의 레졸루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딱 붙어가지고 이제 몰폴로지컬하게 DRG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잘 미아 플레이트 위에 시딩까지는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 플랫폼 스크리닝 구축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DRG 자체를 그냥 그 익스플란트 해가지고 지금 그 매트리젤을 키워보는 걸 하고 있고, 그렇게 키웠을 때 얘네가 매트리젤 밖으로도 이제 파이버를 나가는 걸 관찰했기 때문에 이제 3D to 2D는 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칼슘이나 그런 설베이 같은 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건 이제 좀 제네틱하게 인코딩된 볼티지 인디케이터를 가진 트랜스제닉 마우스, 예를 들면 아크라이트나 아니면 이제 그 지캠프 6 크리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마일리네이트, 언마일리네이트 파이버 파스티브한 크림 마우스랑 크로스를 시키면 그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컬처를 할 수 있으면 DRG 내에서 이러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플레이 그 시그널들과 그 다음에 3D에서 2D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DRG 내에서의 리스폰스를 셀 바디에서 에다가 약물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브 파이버에다가 약물을 쳐가지고 나오는 정말 다이렉트한 피지올로지에 가까운 리스폰스를 좀 읽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우스를 조금 지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기 일단, 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 달 동안 그 프로그레스가 아주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약간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먼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광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워낙 어려운 실험하고 있어서 힘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저도 그 최근에 그 싱글셀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서 그 아까 아토피 피부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거기에 다른 질환들 다 이거 비지움으로 많이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 고려대 누구 교수님은 또 무슨 스페이셜 템포랄, 어, 양쪽 다 이제 함께 보는 시퀀싱 한다고 또 하던데, 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는 얻었고, 그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포스트 어널리시스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실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포스트 어널리시스는 어디서 하나요? 그 따로 이것만 따로 분석하고 이제 결과를 내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오석배 교수님 랩에서 다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한양대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조금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양대에다가 그 조금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거의 제가 한양대 가서 같이 분석하는 편입니다. 어. 이 환자 5명이라서 사실은 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고, 물론 예, 워낙 조직 생검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네, 그렇긴 한데, 약간 정말로 환자분들도 꽤 그 발병 과정이나 기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5명 네, 내에서도. 음. 네, 그나마 지금 공통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제시해 주신 몇 가지 네, 몰레큘들입니다. 몰레큐들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환자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추가 보충을 하고 이제 그 추가 보충을 할 때 싱글셀도 좀 같이 진행해가지고 뎁스나 레졸루션을 조금 더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음, 부디 이제 네,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희도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샘플을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양쪽에 하는 건가요? 환자에서? 요 네, 왼쪽. 보통 이제 CRPS가 입시 컨트라로 양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입시 컨트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음, 바이옵시를. 환부 측, 네, 바이옵시를 이제 환부 측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미러 사이드에다가 한 번 더 하는, 스킴을 음,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에서의 어떤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부위가 음. 아픈 부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요, 근데, 저기, 이 발병 시점하고의 유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군의? 이게 되게 베리언트가 큽니다, 사실. 저희가 환자분을 모집했을 때, 지금 이게 듀레이션이 발병인데 이게 개월수입니다. 최대한 이제 아하, 3년 이내의 환자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땡큐구나. 예, 예, 예. 근데 음, 어큐트한 거는 3개월 내가 가장 좋겠지만 그때는 이제 CRPS라고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음. 페인의 이력을 가지신 계속 persistent한 페인의 이력을 가지신 분을 추적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 물론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다 트라우마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네, 트라우마에서 널브 인저리가 확인이 네, 된 것만 지금 5명 중에 2명을 타입 2로 했고, 스프레인 프랙처가에 의해서 생긴 거는 타입 2라고 네. 이야기를 안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진단을 할 때 명확하게 이제 널브 데미지가 있었다라는 진단이 있어야만 이제 타입 2로 진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상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서 음, 저희도 이제 타입 1이랑 2도 따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이 스프레인이나 프랙처가 있으면 어떻게든 널브 데미지가 생겨서 CRPS로 간 거 아닌가 싶은데, 잘 네,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CRPS 군에 이제 건강한 쪽, 그러니까 이제 심텀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을 그래서 이제 컨트롤 삼아서 비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군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비교 분석을 한 건데 N수가 조금 더 있다면 저희가 이제 타입 1이랑 타입 2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어떠한 몰레큘이나 아니면 이제 메커니즘을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애니멀 스터디에 좀 접목시켜가지고 뭔가 더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완전 헬시 컨트롤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만약에 이 질병이 시스테믹한 어떤 메커니즘 기반이라면 이제 헬스 컨트롤이랑 비교도 또 따로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보충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샘플 모으는 게 막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김 박사님, 네. 김도윤, 조효정 학생이 그 발런티어로 헬티 컨트롤 티슈 도네이션 할 생각 없나요? 있습니다. 이제 IRB 터지면 아마 제 것도 조금 떼가지고 한번 혹시 많이 아프지 않다고 확인이 되면 저도 도네이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아파야 말이죠. 아픕니다. 네, 음, 네, 보자. 뭐, 저도 질문을 몇 가지만 그러면 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하게 아까 이게 뭐 환자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데, 음, 네, 결국은 이 피부가 저희가 했던 것 같은
콜니아에서 어떤 네, DNA 시퀀싱 보는 거랑 지금 보여주신 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널브 엔딩이 포함된 그런 네, 페리페리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그런 티슈를 가지고 싱글셀 스페이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페리페럴 센스타이제이션 이 일어날 때 그 넓 네, 엔딩 있는 쪽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된 더 속에 있는 뭐 사람한테는 뭐 이게 DRG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네, 그런 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환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네, 그 한계가 얼마나 중요할지에 대해서 혹시 그 네. 듣고 아, 싶어요. 네, 네. 요게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 질병을 이제 예를 들면 아토피나 그런 것도 이제 원인도 잘 모르고 이뮨이 껴있긴 하지만 되게 많은 팩터들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하게 이제 로컬에서 뭔가 일어나서 아프게 되는 질병이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을 파는 데 의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시스테믹한 이벤트의 어떤 프리시스턴트한 통증이 이제 결국은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까지 보통은 그렇지만 일으켜가지고 이제 크로닉 페인으로서의 가치를 전변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소스랑 그 다음에 그 결과랑 결국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스가 지속되면 이제 CRPS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런 크로니칸 페인 신드롬 혹은 이제 외상 후 트라우마틱 너브 인저리 자체에서 오는 혹은 이제 뭐 로백 페인 같은 여러 가지 페인들에 대한 이제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은 결국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거를 피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페인의 소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질문으로 가지고 간다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시스테믹하거나 그렇다면 이제 조금 얘기가 더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패솔로지컬한 소스가 피부에 정말 있긴 있느냐에 대한 게 아마 이 CRPS라는 질병을 대하는 약간 첫 번째 트랜스크립토믹스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술할 때 저희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뭐, 물론 뭐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 실험 자체도 분석도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 가지 그래도 파인딩을 이렇게 보여준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네, 그 파인딩 중에 그 아까 전에 멜라노사이트랑 그다음 슈반셀이 네, 이제 좀 익스프레션이 증가한 거는 네, 그냥 무식하게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멜라노사이트 증가된 거는 그러면 입술레트럴 사이트에서 피부색이 네, 더 뭐 검게 된다든지 그런 걸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와 슈반셀 네, 같은 경우 이게 증가됐다는 거는 혹시 네, 이제 마일리네이션 차원에서 뭐 네, 앱노멀한 그 저기 그 널브에서 어떤 파이링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그 확인이 뭐 될 수 있는 것인지 즉 진 익스프레션 체인지가 이제 네. 환자에서 거시적인 어떤 피지올로지컬 체인지나 뭐 몰폴로지나 그런 거 혹시 링크를 해보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게 마커는 증가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면 파이브로블라스트거나 아니면 슈반셀이다라고 요 메소드에서는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싱글셀을 하려는 이유가 명확하게 이제 이 셀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싱글셀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싱글셀을 하려는 이유고 지금 이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에서 보시는 데이터는 이 스팟에서 그러한 마커를 익스프레션하는 셀이 늘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파이브로블라스트 그 슈반셀이나 그런 다른 마커들을 발현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이상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슈반셀이나 아니면 멜라노사이트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히스톨로지컬한 스테이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컨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퍼메이션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환자 샘플이 막 그 언리미트하게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골라서 스테이닝 하느라고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마 저희 내부에서 이제 분석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면 아마 그 마커들 가지고 이것들을 다 한 번씩 직접 컨펌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완셀은 마커드가 나와서 저도 이거는 한번 스테이닝은 해봤는데 여기는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제 SBP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알잘색 슈반셀 그러니까 이제 페인을 인듀스하는 이제 피부 가까이 있는 슈반셀 그룹에 대한 발표가 있어가지고 에스펙을 스테이닝을 해봤는데 에스펙 B의 경우에는 얘네가 오히려 더 줄어든 어, 스테이닝 패턴을 이제 환자분이 다섯인데 이제 네 분에서 다 줄어들게 나와가서 디스팅트하게 오히려 그러면 이제 요 슈반셀 같은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는 확실하게 컨펌을 했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이제 요런 슈만셀 마커를 가진 어떤 다른 셀룰러 타입이 존재할 거고 이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스테이닝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싱글셀 레졸루션으로 한 번 더 컨펌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질문 한 가지는, 좀 인트레스팅 했던 게, innate immunity, innate 네, response가 CRPS 스킨에서 더 네, 두드러지고, 어댑티브보다 그랬는데, 이게 매크로페이지, 모노사이트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특정 어댑티브한 것보다 이게 더 두드러졌다는 게 제가 이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인딩 같긴 한데요. 그러면 네, 이게 뭐 트리트먼트가 꼭 어떤 네, 로컬 스킨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거기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네, 프로젝션을 해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이네이트 이뮤니티를 뭐 타겟으로 하면 혹시 트리트먼트가 더 잘 될 수 있다든지 그런 거랑 연결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인딩이 과연 트리트먼트 쪽으로는 과연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이게 되게 약간 되게 음 사실 이제 CRPS 패션 스킨에서 보통 스테이닝을 해서 다른 이제 레퍼런스에서 봤던 게 TNF 알파가 증가한다 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TNF 알파의 증가에 대한 이니비터를 쳐가지고 이 TNF 알파가 더 액티브하게 뭔가 바이올로지컬 한 프로세스를 못하게 만들면 CRPS가 호전된다라는 보고도 있긴 한데요. 이제 그건 이제 간단하게 그냥 몰레큘러한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약간, 근본 소스가 이제 이네이트 이뮤 서프레스한 걸로만은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만약에 이게 정말 로컬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 비셔스 사이클, 이뮤의 비셔스 사이클 같은 거면 그 소스가 뭐냐면 아토피도 이제 이뮤 서프레스 하는 이제 그런 제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던가 그런 스테로이드 계열들을 안티인플라메토리한 애들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그 아토피가 생기게 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이네이티브하게 변화된 어떤 셀룰러 타입의 변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조금 더 잘 디파인을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춘 뭔가 제형을 찾아내고 그게 조금 다수의 환자분한테서 더 N수를 늘렸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낸다면 그거는 좀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제너럴한 답이 돼버릴 때.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레스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혹시 다른 교수님들이나 저기
한마디 정도씩은 뭐 플랜이나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네, 김성관 교수님 뭐 위탁 정지훈 대표님 안 계시셔서 예, 예, 그래도 혹시 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뉴로그린하고 여기 김상정 교수님 같이 이제 최근에 프론티어즈 인 몰레큘러 뉴로사이언스의 이제 논문 네네. 저희 과제 사사한 논문 퍼블리시 됐고요. 네네. 그런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됐는데 논문 계제로 내야 되는데 그 아무튼 연구비 이번에 입금돼야 이제 계제로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사실은 뭐 지금 저기 지스트에서 하고 있는 그 코로네아 너브 인저리 모델 뭐 이거 어느 정도 좀 이스터블리시 되면 네네. 저기 뉴로그린에서 그 모델 갖고 이제 스포츠에서 페인이나 다른 방향의 네. 예, 접근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아마 올해 2000년도 계획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거 좋죠. 외에 예, 그거 외에 지금 좀 교수님들 안내 드릴 사항이 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있더라? 예, 제 화면 공유할게요. 네.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대한생리학회 추계 학술 대회가 이제 11월 1일인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날 열리는데 이게 고려대에서 열리고요. 그때 이제 11월 둘째 날 11월 1일 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이제 통증 심포지움 세션을 이제 제가 오거나이즈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발표자는 정응원 교수님, 오석배 교수님, 김상정 교수님, 그리고 정지훈 대표 이렇게 4명으로 했는데 혹시 이제 주관기관에서 뭐 한 분 더 하고 싶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5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김상정 교수님 지난번에 뭐 다른 강연 때문에 혹시 발표 못 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네. 아마 이번 달 말엔가 그 최종 확정안을 제가 보내야 되거든요, 학회에. 그래서 일단은 하이프 지각신경연구단 위주로 제가 어쨌든 심포지엄 세션을 꾸렸고 그래서 이제 좀 어, 그동안 11월까지 10월 말까지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그림을 좀 학회 때 발표해 주십사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제가 이 연자 뭐 무슨 양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수님들한테 보내드릴게요. 그거 작성해서 저한테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바쁘셨군요. 코르니알 널브 인주리 모델은, 어, 저희가 지금 그래도 계속 루틴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 조만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저희가 가서, 좀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내려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자, 우리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던 우리 병건 학생이랑 효정 학생도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네, 네, 병건 학생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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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현재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PCI 모델에서 그 팩스랑 사이토카인 어레이 데이터들을 지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의 힘에서 이제 프로테이믹스를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그 스트럭처럴한 것도 같이 보기 위해서 이제 클리어링 그다음에 마이크로시티 같은 걸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들은 지금 아마 3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테믹스 진행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하게 더 어디를 봐야 된다라는 어느 시점에서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정해지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도윤 박사님께서 CRPS 환자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건 PCI 모델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킨이나 이런 데서 뭘 보는 것이 그러면 코릴레이션 같은 거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DRG에서 DRG랑 스킨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어떤 티슈 네. 조직이 환자에서 얻은 정보랑 저희가 원래 그 생각했던 동물에서 얻은 정보랑 이게 링크를 과연 시킬 수나 있는 것인지 조금 그 같이 네. 네. 네, 같이 진행을 했던 모델 중에 지금 CRPS 타입 1에 해당하는 모델은 이제 CPIP인데요. 그래서 네. CPIP도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PCI 같은 경우에 타입 2에 해당하는 모델인데 그거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스킨에서의 어떤 특정적인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조직은 DRG랑 사이팅을 보입니다. 그래서 DRG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이믹스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음, 네네네. 뭐, 그게 제일 리즈너블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우리 효정 학생도 저기 뭐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불쌍한 학생들 가르쳐 주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방금 병건 학생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 어, 크러쉬 인저리 모델에서 이뮤놀로지컬한 피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페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있어서 팩스라든지 혹은 사이토카인 어레이라든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내로 방향성을 정하는 데는 조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프로테오믹스를 진행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너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확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